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우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영상인데요. 그동안에 배워왔던 함수, 2차 함수에 대한 어떤 성질들에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꼭 숙지해야 하는 내용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서 영상 보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초록색깔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다고 여길까요? 아마도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이러한 지점을 우리는 중요하다라고 여길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2차 함수의 가장 이렇게 아래쪽 부분 혹은 가장 위쪽 부분을 탐구하는 것과 유사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2차 함수의 가장 아래쪽 최소,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최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는 하나의 2차 함수 그래프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그래프에서 최대 그리고 최소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최대라고 하면은 이 그래프가 지금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부분을 특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최대값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최소값은 어디일까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쭉 내려오다 보면 더 이상 내려올 수 없는 부분, 바로 1에서 막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최소값은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요, 가장 높이 있는 부분, 즉 y값이 가장 큰 부분부터 가장 낮은 부분, y값이 가장 작은 부분까지를 최대, 최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걸 돌아왔을 때 먼저 가장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을 알아야 되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래프를 그려내야겠죠? 자, 근데 그래프에서 어디에서 최대이고 어디에서 최소인가를 보면 현재 그래프에선 최대는 없지만 최소는 꼭지점에서의 y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바로 2차 함수의 표준형 형태로 바꿔야 합니다. 이 표준형만 보고도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표준형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네, 바로 일반형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일반형을 가지고서 표준형으로 바꾸고 표준형을 토대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래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2차 함수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 문제 풀어볼게요. y는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 표준형으로 고쳐볼게요. 자, 이렇게 2로 2차항의 개수인 2로 묶어서 쓴 다음에요, 지금 가운데 보이는 마이너스 4를 토대로 이렇게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해주면 앞에 있는 요 세 개의 항은 x-2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 나머지 숫자들을 쭉 다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7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항의 개수였던 2를 그대로 붙여서 2차 함수의 표준형을 얻어낼 수가 있었죠. 자, 그럼 표준형을 토대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2,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꼭지점을 토대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면요, 최대값은 현재 없죠. 그리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7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지금 항상 하나만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었는데 둘 다 모두 존재할 수는 없을까요? 네, 그 방법에 대해서 다음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이는 2차 함수의 그래프에 선생님이 하나의 범위를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A부터 B까지 라고 하는 범위를 주었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일정 부분만 2차 함수에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 위쪽에도 한계점이 있고 아래쪽에도 한계점이 있어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쪽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A일 때의 값이겠죠. 그 다음에 이쪽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 B일 때의 함수값이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형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우측에 만약에 꼭지점을 기준으로 우측에 구간이 있다면 이번에는 B일 때가 최대가 되고 A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자, 또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꼭지점이 중간에 들어와 있는 형태라면 우리는 먼저 이쪽 A일 때는 최대라는 거는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의심할 여지가 없죠. 자, 그리고 최소인 부분은 아까 전에는 B라고 하는 끝점에서 가졌었는데 이번에는 꼭지점에서 그 y좌표인 q라는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탐구해 보면요. 지금 가운데에 있는 꼭지점, 즉 2차 함수의 축을 기준으로요. 이렇게 멀리 있는 부분과요.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요. 먼저 꼭지점으로 멀다 라는 말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은 최대값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꼭지점으로부터 가깝다는 말은 더 적게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값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가 직접 그래프를 완전하게 그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디에서 갖는지 알아낼 수 있겠죠. 자, 다음 예시 문제입니다. 아까의 표준형으로 고쳤던 문제에 1에서 5까지라는 범위를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그려지고요. 1부터 5까지니까 이렇게 꼭지점을 품는 지금 현재의 범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최대값 같은 경우에는 그 꼭지점의 x좌표인 2로부터 멀리 있는 5에서 같겠죠. 그래서 대입해보면 18이라는 최대값이 나옵니다. 자, 반대로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꼭지점을 품고 있기 때문에 꼭지점의 x좌표인 2가 저 범위에 해당해서 바로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즉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범위가 없었을 때랑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은 최대값과 최소값이 모두 존재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